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 8% 깨졌거든요.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깨졌어요. 분산 투자하세요. 같이 깨졌어. 무차별. 분산해서 깨졌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금과 달러를 끼우자는 얘기죠. 연초에 1180원이었는데 지금 1260원 정도 해요. 달러는 뛰잖아요. 그럼 빨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다 들어갔어. 근데 이럴 때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바로 이런 반론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원샷으로 하나에 질르셔야 돼요.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매크로가 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당분간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액추얼한 얘기들을 좀 적어봤어요, 책에는. 저는 일단 책에서 첫 번째 어떤 걸 좀 적었냐면 매크로 경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봤어요. 이 매크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왜 알아야 되지? 인플레이션 왜 알아야 되지?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은 실적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99% 공감해요. 근데 1%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상어 비슷하게 생긴 조금 큰 물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빠르게 돌아다니거든요. 걔는 무적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걔한테 투자하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못 버티더라고요. 어항이 깨지면. 어항이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걔 살아남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이름을 아마존이라고 해보죠. 그 친구의 이름을 애플이라고 해보죠. 애플 주식은 영원히 안 떨어지나요? 1929년도 대공황 때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대공황이 터져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자동차가 보급이 돼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1920년도의 뉴욕의 모습, 1930년도의 뉴욕의 풍경 다 말 타던 게 다 차로 바뀌었거든요. 모두가 차를 사잖아요. 없던 수요가 갑자기 다 생긴 그런 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번 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에 댐 짓기. 강남 어디에 댐을 줘요? 강남에 도로 놓기. 인프라 투자 돼요? 강남 어디에 땅을 파요? 아니 다 해놨잖아요. 이미 돼 있는 걸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수요가 만들어져요.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보드마카 색깔을 빨간색하고 검은색 섞어줄게요. 아무도 안 사죠. 전혀 신기하지 않잖아요. 킬러 앱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던 게 등장하는 거예요. 2007년에 스마트폰. 그 지하철역에 보면 신문 파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간혹 있더라고요. 큰 지하철역에는. 지금 신문 파는 데 보셨어요? 거의 없죠. 지하철에서 신문 읽는 분 보셨어요? 모두가 이러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휴대폰을 썼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킬러 앱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은 세상에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 60억의 인구한테 무언가를 만들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마진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동차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근데 자동차가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게 자동차가 등장을 했고요. 세탁기가 등장을 해요. 청소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일할 때 노동 가사 시간이 줄어들죠. 그럼 어딘가 여가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나가려는데 망망대해가 펼쳐지면 안 되죠. 자동차가 있으니까 교외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레저 관련 문화가 생겨나요. 그럼 새로운 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아름다운 시대가 열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양한 업종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런 다음에 이 수요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봤던 거죠.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공급이 계속 그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그럼 이 갭이 생기죠.
이 갭이 커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게 공황이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예측이 되나요? 정확히 예측이 될 정도면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가 수요가 꺾여 나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꺾여 있는 거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갭이 정말 커지면 나중에 공황이 옵니다. 공장은 더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재고가 쌓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수요가 너무 가상의 수요가 생긴 거죠.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가 미래에 쓸 것까지 땡겨서 썼다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모두가 놀 걸 생각을 해요. 일 안 하고 놀 걸. 저도 그래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모두가 이게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놀 걸 생각을 해요. 그럼 너도 나도 노는 걸 찾거든요. 재미있게 노는 걸. 근데 나가질 못하게 해요. 그럼 무언가 다른 가상의 세계에서 노는 것들도 찾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블록스 이런 것들, 뭐 NFT 이런 얘기까지 제가 그 산업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돈이 몰리기도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좀 요즘 그런 것들을 좀 세태들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이제 여기로 넘어왔는데, 자, 이 보세요.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 구화를 보신 적 있어요? 여우가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니까 불러가지고 쟁반에 너 여기서 먹어봐 한 다음에 쟁반에서 이제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호랑이하고 상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속에서 싸우면 상어가 이기겠죠. 물 밖에서 싸우면 호랑이죠. 호랑이가 센지 상어가 센지만 보면 돼요? 아니죠. 환경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자, 한국이랑 이란이랑 축구합니다. 이거 누가 이길지 여기서 승무패 베팅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뭘 보셔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찍어요? 아니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뭘 먼저 공부하냐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분석해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이란 대표팀을 분석해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많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이 낫대요. 그래서 오케이, 나 한국에 실을래. 그래서 80%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자산의 80%를 한국에 질렀어요. 근데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환경 분석가라는 인간이 등장해요. 넌 뭐야? 했더니 몇 가지 말씀드리러 왔다. 뭐 하는 사람인데? 저는 축구는 잘 모르지만 축구장 같은 그 환경 같은 걸 좀 분석합니다. 그래서 올라떨어져.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란 홈 경기입니다. 한국한테는 어웨이래요. 홈 경기가 좋아요? 어웨이 경기가 좋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잘하는 팀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쿨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란 10만 관 중에 일방적인 응원을 받는답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하면 안 돼. 그런 거 쫄지 마. 괜찮아. 10만 관 중에 소리를 지르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조금 불안한데, 그죠? 자, 이란 홈 경기장이 2000m 고원이랍니다. 숨쉬기가 좀 힘들대요. 이건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거 큽니다. 우천이래요. 비가 많이 온대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빠르게 뛰는 편인데 잔디가 젖으면 많이 못 뛴대요. 미끄러워서. 마지막 E 적을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입국한대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저 5가지 만납니다. 그럼 80% 지르실래요? 확률 좀 낮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기 분석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겨져? 모르죠. 이렇다고요. 의미 없는 얘기 한 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거시경제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탑다운이라고 해요. 위에서 보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바텀업이 뭐냐면 각각 개별 선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텀업이에요. 얘는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환경입니다.
여태까지는 경제 환경이 디플레이션을 가리켰거든요. 디플레이션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에요. 인플레이션은 핫하죠. 여름이에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컨디션이 같을 수 있나요? 일단 사람도 다르죠. 그래서 이게 경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썼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40년 만에 보는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질문하실 수 있죠. 이거 보면 돈 많이 벌어요?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저게 필요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 경제 환경에 대한 이제 말씀이 좀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그 비유를 쓴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한국 대 이란이 아니라 브라질 대 이란이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브라질이 간다. 그러면 그러면 2000m 아니라 3000m도 브라질은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올해, 지금은 아닌데 올해 연초만 해도 어떤 붐이 있었냐면은 미국 주식 붐이 되게 강했죠. 미국 주식 붐. 자, 이게 가장 불안한 걸 이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간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현금을 많이 벌고 수익성이 갖춰진 기업. 미국 애플 나오죠. 자, 두 번째 불안한 건 물가가 올라간대요. 물가가 올라가도 가격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애플. 응? 근데 들어보세요.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요. 그렇게 풀린 유동성은 성장이 나오는 미국 자산으로 몰리니까 애플.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물가가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거든요. 불경기에 강한 애플. 얘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다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강해지면 애플. 코로나 사라지면 애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시장부터 채권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자산 애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안전자산 같은 느낌이라고 줬어요. 안전자산. 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괜찮잖아요. 완전자산이에요. 완전자산. 완벽하죠. 저 자산 해야죠.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경지에 오른 거잖아요. 계속 올라야죠. 왜 떨어졌을까요? 그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수영장에 아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논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차에다 튜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튜브에 바람을 빼야죠. 튜브에 바람을 빼볼게요. 튜브 바람 빼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올려놓고 튜브 꼭다리 열죠. 꼭다리 연 다음에 꼭다리를 딱 잡아줘야지 피시 하면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자, 아빠 이 튜브 바람 빼는데 바람 빼면 이 탱탱한 튜브가 쪼그라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저기 앉아있고 전 여기서 이제 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피시 하면서 빼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빼죠. 피시 빼다 누르죠. 신경질 나니까 확 눌렀어요. 확 눌렀더니 여기가 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지죠. 아들이 갑자기 물어봐요. 아빠, 여기 더 빵빵해지는데? 그럼 이 튜브는 제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이 튜브는 바람을 넣을 때나 뺄 때나 항상 탱탱해지는 마법의 튜브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걔는 이 튜브는 있잖아. 신기한 거야. 바람을 빼거나 넣거나 계속 탱탱해. 이게 정답입니까? 자, 두 번째 답. 있어봐. 어느 게 답이에요? 있어봐. 있어봐는 뭐죠? 빠질 거야. 보여줘? 여기를 누르면 여기 확 튀어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런 겁니다. 어쩌면 긴축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긴축이 시작됩니다 하면 여기 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무언가 살아남기 위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주식시장을 떠나긴 싫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가요? 완전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물이 차오르면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최대한? 그러면 산 꼭대기에 땅값이 뛰겠죠. 산 꼭대기에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뛰나요? 아니면 돈이 몰려서 뜨나요? 자,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올라요? 코로나 때.
경기 둔화됐는데 돈을 그렇게 푸니까 오르잖아요. 돈을 뺍니다. 빼도 이미 풀려있던 돈이 어딘가에 쏠리겠죠. 쏠릴 수 있죠. 바람을 빼는데 바람이 쏠리는 거잖아요. 안에 있던 공기가 쏠리잖아요. 확 뚱뚱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마법의 튜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러티브예요. 마법의 튜브는 소설이에요. 스토리죠. 그럴스타하죠. 왜? 스토리가 섹시한데 올라오고 있죠. 그럼 그러네 아빠. 좋은 거 배웠네. 이 튜브는 마법의 튜브네. 어쩌면 얘도 그것일 수 있어요. 얘도 그것일 수 있어요. 이 내러티브일 수 있어요. 올라오니까 이 내러티브 붙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보통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는 거예요 계속. 왜? 마법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쏠려서 오르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빅테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무언가 가격이 오른 데에 쏠려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먼저 받냐 나중에 받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그냥 이렇게 대차대조판 열어봐도 너무 진짜 팬시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완전 자산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다닐 수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지는.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동굴의 우상은 이런 겁니다.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 뭔지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동굴의 우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굴에 수많은 목이 다 묶여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기 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긴 동굴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서 입구 쪽에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빛이 비치겠죠 여기에. 근데 저 모닥불 쪽으로 해가지고 간수들이 지나다녀요. 거인이 지나다니는 거죠. 평생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만 묶여 계셨던 거예요. 거인이 지나다녀요. 멍멍이가 지나갑니다. 드래곤이 지나가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 동굴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드래곤을 봤거든요. 까만 드래곤을. 근데 이 중에 한 분을 풀어드립니다. 잠깐 풀어드려요. 그래서 한 분을 모시고 밖에 나가요. 동굴 밖을 나가니까 밝은 세상이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드래곤이 아니라 멍멍이였던 거고, 굉장히 키도 조그만 간수가 지나다니는데 거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자, 돌아와서 다시 묶었습니다. 여기 다시 묶여서 앉으셨어요.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 뭐 보고 왔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틀린 거였어. 알고 보니까 드래곤이 아니라 요만한 멍멍이야. 밖에는 밝은 세상이. 우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유, 미쳤네. 동굴의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도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되게 짧은 시간의 경험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열린 생각의 포인트 중에는 이 탑다운이라는 거 있죠. 탑다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드려봅니다.